겉으로는 문제없다. 말은 부드럽고 표정은 늘 온화하며 관계도 오래된 듯 보인다.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상황이 어긋난다. 내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왜곡되어 나오고 책임질 일에는 늘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웃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예민한가? 이 질문이 관계를 망친다. 뒤통수 치는 인간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발적으로 배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가진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갈등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챙기는 방식에 익숙하다. 웃음은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다. 니체는 인간을 선과 악 이전의 힘의 흐름으로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상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책임을 피해가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능력이다. 뒤통수형 인간은 이 힘을 가장 소모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 직접 말하지 않고 흘리고, 직접 공격하지 않고 분위기를 만들며, 직접 책임지지 않고 관계 뒤에 숨는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친절하다. 친절은 방패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가 된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 말이 반복된다면 이미 설명은 끝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감정으로 대응한다. 서운함을 말하고, 오해를 풀려하고, 진심을 증명하려 든다.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뒤통수형 인간에게 감정 표현은 약점 설명서에 가깝다. 어디까지 참는지,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스스로 알려주는 행동이다. 이 관계를 다루는 첫 단계는 따지는 것도 끊어내는 것도 아니다. 해석을 멈추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인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결과다. 말이 나간 뒤 어떤 일이 반복됐는지, 그 사람이 항상 안전한 위치에 있었는지, 이 사실만 봐도 충분하다. 웃으며 손절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실망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이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손해인지. 그 판단이 끝나는 순간 관계는 이미 예전과 같을 수 없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거리는 조용히 벌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평온이 시작된다. 뒤통수 치는 인간이 아무에게나 달라붙는 건 아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저항이 적은 사람을 고른다. 말이 세지 않고 관계를 끊을 것 같지 않으며 불편해도 참고 넘길 것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좋은 사람,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내가 잘해주면 최소한 배신은 안 하겠지. 현실은 반대다. 잘해줄수록, 선을 넘지 않을수록 이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밑바닥을 매우 냉정하게 봤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대할 때조차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아직 관계를 도덕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뒤통수형 인간은 관계를 도구로 본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기대를 쌓아 올린다는 점이다. 이 정도 했으니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 이 기대는 계약이 아니다. 상대는 동의한 적이 없다. 뒤통수형 인간은 이 침묵을 정확히 읽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참는다는 뜻이고, 참는다는 건 더 가도 된다는 신호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씩 선을 넘는다. 처음엔 사소하다. 가벼운 뒷담화, 애매한 책임 전가, 농담 같은 무례. 이때 반응이 없으면 확신을 갖는다. 이 사람은 문제 삼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내는 게 아니다. 화는 감정 소모가 크고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대신 태도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표정은 유지하되 대응은 줄어든다. 예전처럼 맞장구 치지 않고 깊은 이야기에서 빠진다. 도움 요청에는 시간을 둔다. 이 변화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뒤통수형 인간은 눈치가 빠르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계산한다. 이 관계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돌아온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대신 쉽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손절은 선언이 아니다. 기대와 반응을 줄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부터 조용히 사라진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은 감정을 먼저 다스리려 한다. 화를 참거나 마음을 정리하거나 상대를 이해하려 애쓴다. 하지만 뒤통수 치는 인간을 상대할 때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다. 정보다. 뒤통수는 거의 예외 없이 정보에서 시작된다. 무심코 한 말, 하소연처럼 꺼낸 불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 약점에 가까운 고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정보는 왜곡되고 맥락은 사라지며 필요한 방향으로 재배치된다. 그리고 항상 가장 불리한 형태로 돌아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뒤통수형 인간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전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사실에 의도를 섞는다. 그러면 반박하기도 애매해진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 타인이 무슨 말을 할지는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넘겨줄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이 단순한 구분이 관계의 수준을 갈라놓는다. 웃으며 손절하는 사람은 갑자기 벽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정보의 밀도를 낮춘다. 일상적인 이야기만 남긴다. 판단, 평가, 감정이 섞인 말은 사라진다. 속마음은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감지된다. 뒤통수형 인간은 상대의 말 속에서 쓸모를 찾는데 익숙하다. 그런데 갑자기 얻을 게 없어진다. 캐묻기 시작하거나 농담처럼 떠본다. 요즘 왜 말이 없어 같은 말이 나온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미안해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건 다시 정보를 여는 행위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변명도 필요 없다. 그저 예전만큼 말하지 않으면 된다. 이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는 계산을 시작한다. 이 관계, 이제 예전처럼 쓰기 어렵다. 그 순간부터 손절은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다.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다. 정보가 끊기면 이용도 끊긴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사라진 관계의 뒤통수형 인간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웃으며 손절한다는 건 차갑게 돌아서는 게 아니다. 줄 것을 정확히 줄이는 기술이다. 뒤통수 치는 인간이 관계에서 가장 집요하게 노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반응이다. 상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어디서 불편해하는지, 어떤 말에 표정이 바뀌는지, 이 반응을 통해 다음 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미묘한 말을 던진다. 확실히 무례하지는 않지만 기분은 나쁘게 만드는 말, 농담처럼 포장된 비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평가.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다. 반응을 보기 위한 탐색이다. 여기서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다. 두 선택 모두 상대에게 유리하다. 전자는 감정의 약점을 노출하고 후자는 선을 더 밀어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 세네카는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갔다고 봤다. 중요한 건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웃으며 손절하는 사람은 반응을 없애지 않는다. 줄인다. 읽기는 하지만 즉각 답하지 않는다. 웃기는 하지만 대화를 확장하지 않는다. 불만에는 고개를 끄덕일 뿐 편을 들지 않는다. 이 최소 반응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뒤통수형 인간은 반응이 없을 때 불안을 느낀다.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 행동 중 하나가 나온다. 더 자극하거나 거리를 둔다. 더 자극하는 경우 본색이 빠르게 드러난다. 말이 거칠어지고 요구가 노골적이 된다. 이때 더 이상 판단은 필요 없다. 이미 답은 충분하다. 거리를 두는 경우라면 손절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 무반응은 무시가 아니다. 무시는 감정이 섞인 행동이다. 반면 최소 반응은 철저히 계산된 거리 조절이다. 뒤통수형 인간은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감정의 불꽃이 없는 관계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결국 반응을 줄인다는 건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다. 관계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일이다. 에너지가 끊기면 관계는 스스로 식는다. 뒤통수치는 인간이 관계에서 완전히 밀렸다고 느끼는 순간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있다. 직접적인 공격도 노골적인 요구도 아니다. 평판이다. 쟤 원래 예민해. 요즘 좀 이상해졌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사실처럼 들리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호하고 반박하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급해진다. 해명하려 들고 설명을 늘어놓고 억울함을 바로잡으려 애쓴다. 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평판 싸움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상대의 전장에 올라선 것이다. 니체는 군중 속의 평판을 매우 불신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야기하기 쉬운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판은 언제나 감정과 인상에 의해 움직인다. 논리로 정리되지 않는다. 웃으며 손절하는 사람은 이 구조를 이해한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다. 해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태도를 고정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흔들리면 소문은 힘을 얻는다. 반대로 태도가 일관되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한다. 평판은 말로 관리되지 않는다. 시간과 반복으로만 정리된다. 뒤통수형 인간이 원하는 건 싸움이다. 반응이 오가고 감정이 튀고 편이 갈리는 장면이다. 그래야 자신은 중간에 낀 사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계산이 틀어진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여론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정성이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 옆에 남는 사람들의 수준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평판은 둘로 나뉜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 이 분리는 피할 수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 뒤통수형 인간은 결국 포기한다. 더 이상 흔들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다른 표적을 찾는다. 웃으며 손절한다는 건 이기는 게 아니다. 싸움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돌려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무례에는 무례로, 배신에는 분노로 대응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통수 치는 인간에게 이런 대응은 복수가 아니다. 참여다. 이들은 감정의 교환을 원한다. 화를 내주고 따져주고 분노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자신이 여전히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대응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관계에서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분노를 상대에게 넘겨주는 순간 이미 자유를 잃었다고 봤다. 감정은 상대를 벌주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냉정한 거리두기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 자체를 무력화한다. 거리두기는 갑작스러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서서히 진행될수록 효과적이다. 연락 빈도가 줄고 만남의 밀도가 낮아진다. 예전엔 반응하던 일들에 이제는 반응이 없다. 상대는 설명을 기대하지만 설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때 뒤통수형 인간은 혼란을 느낀다. 자신이 밀어냈는지 버림받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호함이 가장 큰 타격이다.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 싸움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렵다. 중요한 건 이 거리두기가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목적은 오직 하나다. 내 삶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긴장과 불안을 요구하는 관계라면 이미 기능을 잃었다. 뒤통수형 인간은 결국 결론에 도달한다.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이다. 그 순간 그들은 스스로 물러난다. 냉정한 거리두기는 상대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대신 나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 회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패배다. 관계를 끊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연락을 끊었고 마주칠 일도 줄었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걸린다. 괜히 생각나고 내가 과했던 건 아닐지 되묻는다. 이 불편함 때문에 다시 관계를 복원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감정의 정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미련이 아니다. 자기의심이다. 뒤통수형 인간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 작은 무례를 넘기고 애매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씩 낮춰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절 이후에 드는 불편함은 상실이 아니라 기준이 다시 올라가면서 생기는 마찰에 가깝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은 욕망을 줄일 때 온다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에는 관계에 대한 욕망도 포함된다. 모든 관계가 깔끔하게 끝나야 한다는 욕심, 오해 없이 정리돼야 한다는 기대가 오히려 마음을 흔든다.
뒤통수형 인간과의 관계는 명확한 결말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남는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나? 조금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전부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일 뿐, 현재를 지키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 관계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판단과 긴장을 요구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은 대부분 분명하다. 불편함을 없애려고 관계를 되돌리는 건 상처를 긁는 것과 같다. 처음엔 익숙해서 편해 보이지만 결국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간다. 손절 이후의 불편함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호다. 이 신호를 버티는 사람만이 한 단계 다른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모든 관계가 부드러울 필요는 없다. 대신 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관계만 남기면 된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선택이 틀린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이 제대로 벗어났다는 증거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잖아. 이 기대가 손절을 가장 많이 되돌린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한다. 뒤통수 치는 행동은 실수가 아니다. 습관에 가깝다. 그리고 습관은 성격으로 굳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봤다. 한두 번의 잘못은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고 같은 자리에서 웃으며 빠져나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굳어진 구조다. 뒤통수형 인간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방식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면으로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걸 얻었다. 갈등을 만들지 않아도 책임을 피했다. 관계가 틀어져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면 됐다. 이 경험이 누적되면 굳이 다른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 사이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다들 그렇게 살아 같은 말로 행동을 정당화한다. 반성 대신 합리화가 빠르다. 그래서 변화의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내가 다르게 대응하면 저 사람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건 상대의 인생 과제를 대신 떠안는 생각이다. 한 사람의 행동 패턴은 타인의 인내로 교정되지 않는다. 뒤통수형 인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을 바꾼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 다시 통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손절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선택이다. 기대는 이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루기다. 관계를 끝내야 할 이유를 스스로 흐리는 행위다. 바뀔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이미 반복된 사실에 주목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다. 저 사람 입장도 이해해야지. 나까지 냉정해질 필요는 없잖아. 같은 생각이 스스로를 붙잡는다. 하지만 이 욕심은 관계를 지키지 못한다. 대신 기준을 무너뜨린다. 니체는 도덕을 집단이 만든 규칙으로 봤다. 모두에게 착해 보이는 선택은 대개 집단 안에서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뒤통수 치는 인간이 끼어든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태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설명을 과하게 한다. 불편해도 이해하려 든다. 관계를 끊어도 미안해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명확한 신호를 준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쁘게 굴지 않는다. 그래서 뒤통수형 인간은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 줄을 계속 던진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과 안정적인 사람은 다르다. 안정적인 사람은 감정을 남용하지 않는다. 기준이 분명하고 넘을 수 있는 선과 없는 선이 명확하다. 그래서 설명이 적고 관계가 단순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선택은 결국 아무에게도 편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불편해진다. 관계는 도덕 시험장이 아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좋은 사람 이미지를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다.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냉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평생 관계에 끌려다닌다. 모두에게 이해받는 삶은 없다. 대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은 선택할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하면 잃는 것부터 떠올린다. 함께한 시간, 추억, 인간관계의 안전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실패라고 느낀다. 하지만 뒤통수 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손절은 실패가 아니다. 정리다. 정리된 삶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 쓸데없는 긴장이 사라지고 설명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진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자유를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선택의 범위에서 찾았다. 웃으며 손절했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경계를 다시 그었다는 뜻이다. 이 선택이 자유를 만든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건 에너지다. 뒤통수형 인간과의 관계는 늘 대비 태세를 요구한다. 말의 뉘앙스를 살피고 상황을 예측하고 혹시 모를 뒤탈을 걱정한다. 손절 이후엔 이 에너지가 고스란히 내 삶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사람의 구성이 달라진다. 신기하게도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남는다. 설명이 필요 없고 선이 분명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다. 기준이 바뀌면 주변도 바뀐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 자기 신뢰가 회복된다. 내가 느낀 불편함은 틀리지 않았다는 감각이 돌아온다. 이 감각이 있어야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웃으며 손절한 사람은 더 강해지지 않는다. 대신 덜 흔들린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나를 안정시키는 관계 몇 개면 충분하다. 그 나머지를 비워낼 용기가 생긴 사람만이 이 단순함을 누린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뒤통수 치는 인간을 이기려 하지 마라.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면 이미 충분하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웃으며 손절했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계산 안에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혹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된다.